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 매수, 연초 현금화라는 코인 거래를 반복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에 코인을 사고 연초에 다시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 재산 신고 당시에 이제 재산을 등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의심인가요?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언제 하냐면 2월 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 시점이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2021년의 예를 들어보면 2021년 12월 31일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90억 원치나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코인은 당연히 이제 공직자윤리법 재산 신고 대상이 안 되니까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2022년에 그 재산 신고를 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내 돈은 내 재산은 12억 6,800만 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은 90억이라고 한 현금이 빠져나간 거였으니까 2021년 12월 31일 현재 김남국 의원의 실질적인 재산은 102억 6,8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100억 중에서 90억이면 전 재산 90% 아니겠습니까? 90% 이상의 그 재산을 숨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코인 거래를 했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봐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재산 신고 회피 이것들이 비도덕적이고 굉장히 나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찰은 그럴 것 같아요. 재산 신고 기준일 직전에 코인을 매수하고 그리고 신고 기간이 넘어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결국 재산 신고를 회피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공직자윤리법으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이건 공직자윤리법상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변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판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다만 최근에 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코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3년간의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무조건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난 2021년, 2022년에 김남국 의원의 모든 코인 거래는 올해 말에 신고가 되겠군요? 그렇죠. 다 신고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굉장히 공개하라 요구했었는데 저절로 공개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코인이 등록이 할 의무가 없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인을 그 재산을 100억 원, 9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그냥 예금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 재산에 등록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왜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재산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만약에 떳떳하다,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 같은 걸 다 냈다. 그럼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예컨대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 재산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검은 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기자들한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참 그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의원이 소위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에도 수억 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상장이 된 이후에 또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인데 결국 회사의 당사자들로부터 임원들로부터 이런 미공개 정보를 받고 그래서 사고 그리고 상장이 되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걸 바로 팔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 이것만 가지고는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논의이 되는 것이 이거 뇌물 아니야? 정치자금 아니야?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확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법리적인 검토로서 뇌물수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생장 정보라고 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게 이제 수사의 단초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우리 그 조성호 기자의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그 김남국 의원과 같은 시기에 코인을 구매해서 좀 이익을 본 10여 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검찰이 여기를 수사를 하려고 했고 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었어요. 법원이 이거를 기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기각했던 것에 대한 뭐 이유를 설시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설시 그걸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코인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러한 행위는 증권거래법상의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코인이 과연 증권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부적정한 것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범죄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법원이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논리가 좀 약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저 10명들 중에 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뭐 뇌물죄, 정치자금위원죄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정치인이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김남국 의원에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검찰에서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코인을 많이 샀다라고 하는 10명 이분들이 공직자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또 정치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 이 돈의 출처가 불법성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장은 기각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은 김남국 의원 개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전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넥슨 주식을 돈을 빌려서 산 게 있었는데 예. 그 돈 벌 기회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고요. 반면에 자신의 처남이 대한항공에서 용역을 받은 네. 거 이건 대가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만약에 이 수사가 집중된다면 P2E 게임을 합법화하기 위한 어떤 청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돈 벌 기회를 제공받은 게 아니냐. 이것까지 연결이 돼야지만이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뭐 기소할 만한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뭐 혐의가 그렇게 크게 적용이 되지 않지만 네네.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것보다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그냥 일개 변호사라고 하면 네. 회사에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주거나 어떤 페이버를 줬겠습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것을 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조금 전에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경준 전 검사장 케이스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도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은 봤는데 근데 이제 진경준 검사장하고 그 김정주 그 회장이 서울대 동기였어요. 과는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정주 회장이 일관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이기 때문에 준 거지 내가 뭐 어떤 걸 바라고 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위믹스든 어디든 그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내부 정보를 줬고 그래서 뭐 20억어치 샀는데 그게 200억이 됐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이 뇌물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위믹스나 이런 데서 뭐 김남국 의원과 학연 지연으로 엮인 사람이 있으면은 또 똑같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위믹스나 이런 쪽에서 아예 모르는 것이다. 난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떼고 그것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김남국 의원은 뭐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